경력직 이직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교육튜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경력직 컨설팅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문의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즌 자체가 그 신입사원들 공채 시작하기 전에 보통 경력직들이 이직을 많이 하는데요. 그 경력직 이직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문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실제 커리어 컨설팅을 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력직 이직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직장인들이 보통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알고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순위가 바로 연봉이겠죠. 그리고 연봉에 따른 복지 조건,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근무 여건, 흔히 말하는 근무 환경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본인들의 이제 생활, 그러니까 점점 연차가 차가면서 연봉 인상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에 따른 회사에서 연봉 인상을 많이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이직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뭐 근무지가 멀어지면서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그 연봉 조건이라든지 복지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가 본인도 이직을 해볼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문제 중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집안 문제입니다. 자,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 처가나 혹은 시댁이나 이런 쪽과 가까운 쪽에 뭐 집을 얻었다고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곳에 회사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직을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아이를 키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키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랬을 때 직장인들은 또 이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는 거긴 한데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커리어를 쌓으면서 한 번씩은 더 점프를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본인이 뭐 영업 활동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내 영업만 했다가 뭐 해외 영업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커리어를 설계를 해서 한 번 더 커리어를 점프하기 위한 그런 시점이 왔었을 때 직장인들은 이직을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직의 이직은 신입사원의 채용 방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많이 띠는데요. 제가 경력직 이직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방식이 바로 주변 지인을 통한 이직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뭐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 회사에서 뭐 부족한 결혼이 생겼을 때 경력직을 뽑아야 하는 경우에 주변에 뭐 괜찮은 사람들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채용 전문 사이트,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자주 접속하는 그런 사이트 있죠. 그런 것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드헌팅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본인의 커리어, 그리고 본인이 해왔던 업무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흔히 말하는 경력 기술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어떻게 잘 준비를 해놨는지, 이게 여러분들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지인을 통한 이직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뭐 대학교 친구 혹은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계통, 회사 이름은 다르지만 뭐 동일한 계통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무회계를 하는 거라고 하면 똑같이 뭐 국내 대기업에도 재무회계는 필요하고 뭐 외국계 회사에서도 재무회계는 필요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재무회계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 지인들이 뭐 재무회계 전공자라고 했었을 때 다른 회사에서 지금 결혼이 발생을 해서 마침 나도 이직을 하고자 하는데 그 타이밍에 그쪽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에는 뭐 장점하고 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장점은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아무래도 검증이 된 사람을 빨리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인을 통해서 회사 내부의 뭐 연봉이나 복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좀 난감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변 지인 말만 믿고 이렇게 딱 이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정보와는 좀 딴판인 그런 회사가 있어서 입사하자마자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이 사람이 퇴사를 했다 라고 하면 지인이 굉장히 난처해지고 그 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채용 전문 사이트와 헤드헌터를 통한 이직입니다. 물론 지인을 통한 방식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긴 하겠지만 이 방식 또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제 옛날을 뒤집어 보면 저도 옛날에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 채용 전문 사이트에 올려놨었던 이력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그 채용 전문 사이트 있죠. 저는 보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사람인이고, 두 번째는 잡코리아, 세 번째는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사람인이라 뭐 잡코리아는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겠지만 피플앤잡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피플앤잡은 외국계 기업 전문 채용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세 군데에다가 다 국문 혹은 영문,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를 다 작성을 해서 동시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모든 기업 인사 담당자가 뭐 내 거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를 볼 수 있게끔 오픈 설정을 해 놓고요. 마찬가지로 경력기술서 또한 헤드헌터나 아니면 모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세 가지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물론 제가 그 전에 뭐 관련된 뭐 직군과 이런 부분을 많이 서칭을 한 다음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메일로도 보내고 아니면은 뭐 실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보를 알고 싶다,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면 헤드헌터는 여러분들을 이직시킴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맞는 직군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연락을 줘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사이트만 잘 등록을 해 놓으셔도 헤드헌터가 많이 연락을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헤드헌팅 전문 회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헤드헌터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겠죠. 그 헤드헌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외국계 헤드헌팅 회사도 있고요, 국내 헤드헌팅 회사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체적인 폼에다가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해 놓으면 그쪽에서 뭐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제 뭐 포지션 의뢰가 왔었을 때 헤드헌팅 회사에서 그 인재 풀을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사람인 뭐 잡코리아 피플앤잡에다가만 올려놓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꼭 헤드헌팅 전문 회사에도 별도로 등록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국내 국내나 혹은 외국계 모든 기업 그 채용 사이트 이런 부분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맞는 그런 잡 포지션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헤드헌터한테 바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걸 좀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경력 기술서라는 걸 잘 써놔야 된다라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냥 뭐 대충 뭐 써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헤드헌터가 여러분 걸 딱 클릭을 해보고 아, 이 사람 추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경력 기술서를 잘 써놓는다면 헤드헌터들이 먼저 여러분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혹은 이메일로 오퍼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기술서 작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 경력 기술서 작성을 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번에 또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경력 기술서 작성하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력 관리나 경력 기술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재도 계속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회사를 열심히 다니시면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뭐 짧은 기간 여러 번 했다라고 했을 경우, 혹은 한 회사당 그 경력이 굉장히 짧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직을 하려고자 하는 그쪽 회사에서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제 사례를 좀 들어봤었을 때도 저도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직이 잦은 편이기는 했었습니다. 다양한 직무를.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회사에서 면접을 갔었을 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게 봐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뭐 후보자님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대다수가 아니 왜 이렇게 경력 관리가 잘 안 됐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이직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나중에 이직을 할 때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성이 느껴지게끔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제가 이 일을 뭐 심플하게만 뭐 영업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영업만 했어요 이렇게 했었을 때 경력 기술서에는 뭐 이게 다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좀 더 전문성 있게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지역에 있는 고객 관리 수가 총 몇이었는데 이게 내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얼만큼 상승을 했고, 매출 뭐 볼륨도 뭐 1억이었는데 뭐 10억으로 내가 키워놨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경력 기술서를 전문성 있게 보이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작성을 해 놓으셔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직 이직에서. 경력직은 보통 신입사원처럼 공채처럼 이렇게 막 긴 시간을 두고서 여러분들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사에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바로 공고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경력기술서든 이력서든 자소서든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헤드헌터가 연락 와서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이거 as soon as possible입니다. 이렇게 딱 연락이 왔었을 때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오히려 다른 지원자가 더 재빠르게 선착순으로 그 나머지 서류들을 제출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밀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모든 것들, 이 관련된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 순서가 딱 왔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면접도 보고 뭐 결국에는 최종 합격까지 가는 그런 절차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오늘 뭐 길게 이제 한번
경력직 분들의 이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물론 오히려 좀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한 회사에서 쭉 경력을 쌓아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직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이직이라는 것 자체는 저도 여러 번 이직을 해봤지만 타이밍 싸움인 것 같고, 평상시에 얼만큼 준비를 해놓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을 먹은 상태다 라고 했었을 경우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류 같은 거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들도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로 이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경력직 분들도 이직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